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교수님들에게 알려왔는데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6월 25일부터 아마 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2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고 등교는 5월 25일부터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는 동영상 강의를 우리가 이제 만날 때까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이제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인사관리를 마쳤기 때문에 재정관리 쪽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조직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동원을 하고 그걸 다시 분배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 관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예산, 이 재정 계획을 말하는 거,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상의 수입, 또 이거 세입 세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 활동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입과 지출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예산 집행이라고 그래요. 재정 자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이제 회계 업무라 그러고 재정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재정 평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럼 재정 관리 과정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재정 획득 과정, 재정 계획 과정, 재정 집행 과정, 재정 평가 과정 이렇게 네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이 이제 순환적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걸 그 예산 편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출 회계 관리라 그러고 그다음 결산 및 회계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그다음 결산 보고서를 이제 만들고 심의하고 승인하는 여기까지 결산 및 감사다 이렇게 순서로 보면 이제 5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좀 줄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 또 회계 관리를 하고 결산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관리의 요소와 그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재정 관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위험된 서비스라 할지라도 재정 할당 정도를 스스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입법기관이 지금 국회죠. 입법기관에서 정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언론이죠. 방송이나 또는 뉴스, 신문 기사에 보면 대통령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이 난국에 각자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이제 어떻게 국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계속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재정 할당을 정할 수 없고 입법기관에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는 이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도대체 뭐냐 생각하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장래 일정 기간 동안에 계획된 지출과 그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사전에 이제 예상되는 경비라든지 또 수입에 관한 계획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을 고려한 화폐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산의 기능이 뭐냐? 일단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경제적 기능, 관리적 기능이 있는데, 정치적 기능은 뭐냐면, 예산은 국민의 그 대표견인 의회를 통해서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 한 해의 국가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을 이제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죠. 그럼 국회에서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적절하게 이제 증여도 하고 삭감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증여하는 쪽보다는 삭감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법적 기능이라는 것은 예산은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재정권 부여 형식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건 우리나라면 경제기획원이죠. 여기서 이제 예산을 이제 세우고 국회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법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예산의 경제적 기능으로 경제 안정 기능, 경제 성장 촉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어요. 이런 용어도 이런 디테일하게 좀 알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지식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를 하시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네 번째, 관리적 기능이요. 그 예산 제도를 통해서 중앙예산기관은 매년 각 부처 예산을 전부 이제 받아들여 검토를 하죠. 그럼 각 부처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관련된 주무부서가 돼.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잖아요. 이런 각 부처 복지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하고 이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중앙예산기관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중앙예산 어디겠어요? 이게 경제기획원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각 부처 예산을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요거 이제 경제 기획을 하니까 관리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원칙이 있다. 그래서 원칙도 좀 큰 틀에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일단 공개의 원칙이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 통과가 되기 전도 그렇고, 통과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나라 운영하는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로 보내는 예산안하고 심의를 끝나서 통과된 예산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비교해 본다는 말에 이 예산안이 공개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료성의 원칙이에요. 이제 아주 투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이고요. 예산 통일성의 원칙, 명세성의 원칙, 사전 승인의 원칙, 정기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이렇게 8가지의 예산의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칙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이 있고, 수정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고, 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 그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나온 거 종종 이런 얘기는 본 예산이다, 수정예 추가 경정 예산이다, 뭐 준예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산 체계 모형을 좀 보겠어요. 품목별 예산을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을 하는 통제지향적 예산 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행정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고조로 인해서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 및 회계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여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집행이 용이하고 예산 집행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단점은 뭐냐면 충분한 자료 제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의 산출이 아닌 투입 요소에 초점을 두고 과거 예산을 근거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진적 특성으로 신축성 저해, 재정 운영의 경직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능이 중복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업무 추진 시에 사업 활동의 중복 가능성의 증가로 효율적인 운영이 좀 어렵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품목별 예산에 있어서 장단점이라는 것인데 이 단점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품목별 예산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공부니까 아동복지센터의 사례를 보겠는데 뭐 인건비, 부가급여,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뭐 용품 전화비, 장비 사용료, 임대료, 인쇄비, 홍보비, 회의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사회복지는 이제 어떤 아동복지센터의 사례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도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제 프로그램 예산, 기능주의 예산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일단 점진적 특성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다. 그래서 기관 활동을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각 사업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 중심적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해요. 각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은 전년도 실행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의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비용 효과를 강조하는 재정 제공자에게도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출 통제와 재정적 책임성을 높이는데 아주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재정의 비용 효과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노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장기적인 목적 및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해진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 예산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비용 항목을 보면 인건비, 부가급여, 운영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위탁 가정에는 어떻게 하고 입양일 때 어떻게 하고 아동보호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총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억 2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건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돼 있으니까요. 공을 뒤에 3개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급여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위탁가정, 입양, 아동보호사 이렇게 나누는 거. 운영비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업무는 이제 복식 부기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고 출신들은 잘 모여요. 그래서 이제 어, 뭐 옛날에는 우리 상고라 그랬죠. 이런 이제 학교에서는 이 고등학교 다 배우니까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아주 잘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예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거요.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본 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업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행 과정을 보면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죠. 그럼 그 대안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사업 목표와 달성은 사업 예산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목표 달성을 한 기관의 활동이라든지 활동에 의한 효과 비용을 재원 제공자에게 명확하게 그 페이퍼를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단점이라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 그러면 또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려고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결과에만 치중을 해서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사 결정이 중앙 집권화돼 있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 그 요것도 이제 사례를 보면 요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향상 기획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자원에 5천억 원,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를 3천억 원, 국민형 합치는 2천억 원 이런 식으로요. 또 농어촌 보건복지 공급 기반 개선을 위해서 2008년에는 공공의료원 확대를 해서 4천억 원, 건강보험 개선을 위해서 3천억 원, 5대암 조기암 검진 3천억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또 주민 복지 참여를 위해서는 뭐 가사 간병 인력 확대 배치를 3천억 원을 쓰고 농어촌 재가복지센터 확충해서 4천억 원, 농어촌 직원 지역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조 3천억 원 이렇게 이제 국가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기준 예산이라고 있어요. 연기준 예산은 예산 편성 시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제로 기준에서 엄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행 과정을 보면 결정 패키지 개발하고 결정 패키지는 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재원을 할당하는 거죠. 그 결정된 패키지 순서에 따라서 재원을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기획을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 이런 이제 연기준 예산 기법을 쓰면 장점은 상향식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재정 운영 자금 배분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외부 환경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신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점은 사업의 빈번한 변경으로 많아서 많은 시간과 정보 분석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치적 영향에 대한 비판을 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단점을 여러분이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보면 첫 번째 단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세 번째 운영 대안을 고려한 다음에
네 번째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섯 번째 우선순위 했던 예산의 잠정적 확정을 한 다음, 여섯 번째 재정 원청과의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여덟 번째 예산안 수정 및 확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하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예산 통제 원칙이 있거든요. 개별화 원칙, 강제 원칙, 예외 원칙, 보고의 원칙, 개정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관리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이 있다. 이 재정 분야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PPT 강의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강의를 들으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분야 선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들어두세요. 직장에 근무하시고 또 이러다 보면 이런 거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재정 관리 분야는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출석 수업만 확실히 해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기별 할당, 지출 사전의 승인, 자금 지출의 취소, 정기적 재정 현황의 제도, 또 대체, 지불 연기, 차용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산을 하겠죠.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모든 수익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로서 예산 집행의 마무리 단계죠. 예산에 의해서 행동한 기관의 사후적 재정 보고의 성격이 강하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작성해서 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의 보고를 거친 후에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시장구군서에게 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제 국가로부터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을 한 관할 구청에 여러분이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시상 군수구청장 결산 보고를 제출받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시설에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이 다 게시되어 있고 실제 게시판에도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기일과 정확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재촉을 하죠. 당시 시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 그 결산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회계 및 이제 회계감사인데, 회계란 말은 이제 재정적 거래를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이제 방법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어요. 재무회계는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지출 사항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주요 내용은 거래 자료라든지 시간표 작성, 분계 작성, 결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재무회계라 하고요. 관리회계라는 것은 매니지를 저널 어카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 책임자가 행정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 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단위 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의 실용성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회계의 주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기록하고 정리 업무를 하는데, 기록 업무는 금전적 수익과 지출에 관한 다양한 기록 장부를 마련하고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정리 업무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된 회계 사항을 주기적으로 종결하여서 정리하는 업무인데, 이는 주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파악한 재정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정리 업무다. 그래서 마침내 재정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이제 윗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차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뵙고 싶네요. 그럼 이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